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 울산 지원장으로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배경은 몇 년 전, 2년 전이죠. 2년 전에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관련되는 검사 기준 개발 관련한 안전행정부의 프로젝트를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그 당시에 연구개발 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희 본원에서 발표를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제가 오늘은 공학회입니다만 건설 시공학회에도 똑같은 피난엘리베이터 똑같은 자료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건축 시공사에서 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어떤 관점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우리 승강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시공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을 엮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내용상에서도 왜 어려운지가 설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건축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타 법에 관련되는 부분은 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엘리베이터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강하시고 완전히 역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건축 시공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떠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교육을 하고 왔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했는데 제가 딱 항상 발표 자리에 오게 되면 항상 반응이 다른 분보다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초등학생들도 남다르더라고요. 뭘 봤는지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앞에 있는 아이들이 두 명이 막 둘이 떠들면서 스님이다 스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었죠.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제가 장난을 그 앞에 가서 마하바냐 그랬더니 꼬마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굴색이 딱 변하면서 진짜네 완전히 진짜 스님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부부거든요. 울산에 내려오다가 막상 내려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주말부부예요. 주말부부인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이들하고 씨름을 하고 월요일은 항상 내려오거든요. 집사람이 맞벌이를 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밥 차려주거든요. 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피난이 필요하죠. 사실 피난이 필요해요. 월요일만 되면 울산으로 피난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난에 관련되는 사실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피난용 엘리베이터. 제목에서 봤었을 때 이 계획을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제목으로 봤었을 때 피난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연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불났을 때 우리가 대피 수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피난용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불났을 때 탈 수 있구나. 천만에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 한다면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정의한 피난용 엘리베이터 개념은 안 맞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9.11 테러. 왠지 좀 동영상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안 나옵니다. 그냥 갑니다. 그림만 보여주는 거예요. 9.11 테러 때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9.11 테러 때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해서 막 우왕좌왕 엘리베이터를 쓰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 쓰면 안 된다, 피난 계단을 해서 막 내려오는데 전부 내려오는 데까지 해봤자 한 3시간 이상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불이 만약에 그 층에 불났는데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대피하면 벌써 죽어버리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딜레마에 걸렸고 이때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아이소에서도 사실 이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표준에 대해서 그때부터 많은 작업들을 시작했죠. 지금도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기준이 얼마 전에 예고고시가 떴잖아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 프로젝트가 얼마?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 기준 빼고 저 기준 빼서 하나의 안전 기준으로 우리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진행을 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예고고시를 한 겁니다. 의견은 여러분들 생각이 틀리다면 지금이라도 예고고시 뜬 거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별 관심 없으신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왜? 피난연료벨트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초고층에 설치하죠. 얼마? 30층, 최소한 30층 이상은 가야 돼요. 고층 빌딩이라고 한다면 초고층하고 중고층, 초고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0층 이상이 초고층, 50층 이상은 초고층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에 설치다 보니까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난 부분에서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특히 우리 장애가 있거나 노약자 방법이 없는 거죠. 누가 업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 엘리베이터 필요성 부분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불났을 때 쓸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못 쓰지만 소방관들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쓰잖아요. 좋습니다. 절대 업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혼자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밑으로 피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소방관들이 태워가지고 응급환자를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게 어디죠? 생각나십니까? 가깝잖아요. 부산. 맞습니다. 골든 스위트죠. 골든 스위트.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그때 불나고 그러니까 쓰려고 막 했어요. 혹시 환자했을까 쓰려고 막 소방관들 쓰려고 합니다. 못 썼죠? 전선이 불타가지고 전기가 공급이 안 돼요. 예비 전원이 있었지만 못 썼어요. 필요가 없어졌죠. 있으나 마나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꼭 필요는 한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은 것이죠.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대두된 필요성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엘리베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먼저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먼저 타법에서 규정하기 시작했죠. 건축. 얘네들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구조 기능 관심 없어요. 얘네들 생각 뭡니까? 엘리베이터에 불이 연기가 가지 않도록 전기만 확보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차단만 시켜주면 될 거 아니냐. 거기 엘리베이터는 어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도 좋다.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엘리베이터 놔도 안전한 것이죠.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관점이 타법에서 건축법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놓으세요라고 했지만 막상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은 없었던 거죠. 사실 서울시는 건축 가이드라인 정도밖에 없어요. 그 개념 때문에, 그 발상 때문에 사실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법적으로 건축법에서 먼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타법에 어떤 것들을 규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얘네들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안전 피난 대피층을 30층 간격으로 두고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면 된다. 또는 이걸 안 하려면 완전히 피난 계단을 다른 쪽으로 피난 계단을 만들어서 불나더라도 영향이 없도록 하라라는 관점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아니면 화재 안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짜집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계실은 대하구조라, 방화문을 해라, 쭉 어디까지 쭉쭉쭉쭉 불연제로를 해라, 당연한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배연, 사실 재연이 들어가면 배연이라는 것은 필요 없죠. 재연이라는 것은 공기를 공급하고 나쁜 공기 빼고 연속적으로 하는 게 재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재연 설비에 대해서 의무하게 되죠. 타법에서. 그리고 이 재연 설비 부분에서는 핵심 부분은 사실 가압이죠. 여기서 압력을 가해주면 나쁜 공기가 불이 못 들어온다. 밀어내니까.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타법에서는 여기
여기까지만 규정합니다. 여기는 규정을 안 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배수, 트렌처 이런 것도 있죠. 뭐 간단하게 그리면 불 끄고 있는 부분에 물이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배수구를 둬라, 통로를 둬라 되겠죠. 고를 파라 되겠죠. 승강로는 똑같이 내가 우주를 요구하고 단열도 쭉쭉쭉쭉 예비전원을 확보해라, 뭐 배수도 해라. 그리고 전원 어떻게 예비전원을 하고 내열성 전선 타버렸다 했잖아 아까. 그러니 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내용들을 타법에서 이미 만들 것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엘리베이터 쪽, 피난 엘리베이터 쪽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랑 충돌이 되면 안 돼요. 그 범위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자료에도 들어있는 내용들을 아까 그림으로 한꺼번에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압 부분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옥내하고 재현, 우리 승강장도를 승강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승강로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승강장 타법에서는 승강장 부분의 재현 무게를 압력이 얼마? 48파스칼 이상의 차압. 여기 뺐었을 때 차압이 48 이상으로 해라. 그런데 이 차압이 생기면 어떻게 물에 우리 자동차 빠졌을 때 문 안 열린다고 하잖아요. 문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죠. 110뉴턴 이하로 힘으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어야 돼요. 일로 들어올라가는데 문이 안 열려! 여기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기준을 만들기 전에 다른 외국이나 어떤 빌딩,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쭉 비교 검토를 했었고 줄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시험원에상. 그리고 피난 엘리베이터 국가별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줄줄이 따져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해봐도 답이 없어요. 나라마다 틀리고 뭐 건물마다 틀리고 건축법이나 타법에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사람들이 모두 타도록 할 것이냐? 장애인만 타도록 할 것이냐? 그럼 뭐가 더 아무도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어떻게? 일단 좋다. 장애인을 필요한 약자만 이용하는 개념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불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불났을 때 어이구 내가 힘이 세. 어이구 휠체어 탄 양반이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런데 이거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밀치고 타죠. 그렇잖아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뭘 정합니까? 뒤에 나오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화재구나 완전히 차단된 형태의 공간을 둔다. 어떤 우주 도킹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게 그 진공 상태 아니면 잠수함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물하고 실제 공기에서 잠수함 할 때도 중간에 완충 구간 두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타국에서요.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가 쑥 빨려 들어가서 완전히 여기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완충 구간을 두고 또 다 여기서 연기 빼내고 여기서 또 다시 들어와서 타는 개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힘세 나고 막 사람들이 나 이거 탈래 하니까 도저히 그리고 엘리베이터 도망가서 우왕좌왕 여기서 완전히 굽실굽실하죠. 그때 힘센 사람, 튼튼한 사람들은 피난계단을 쓰세요 라고 해서 보통 개념은 최소한 피난 엘리베이터 인접 부분의 안전한 공간 내에 피난계단까지 같이 두는 개념을 건축 개념으로 두게 되죠. 그리고 대피 공로가 두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전원 공급은 되고 있다. 안전하게 내열 어떤 전선이나 그런 거에서 안전하게 공급된다. 그리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힘센 사람이 타고 임신한 사람이 타야 되는데 내가 그 배 나와가지고 뚱뚱한 사고 나보고 임신했다고 타게 안 되잖아요. 속이고 탈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통제하는 방제 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반드시 이러한 방제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이 피난용 엘리베이터 검사 기준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이게 왜 삐뚤어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짧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고시되어 있는 기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방화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타법에 따르겠다. 신경 안 쓰겠다.
연기, 아 못 믿겠어. 타법에서 건축법에서 규정했다도 연기, 아 못 믿겠어. 혹시 들어올지 몰라 라고 하니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승강로, 아까 승강장까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타법에서는 승강로까지를 포함해서 가압이 차압을 규정하거든요. 승강로가 높고 승강장은 낮다. 그럼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승강장하고 승강로는 같은 정도의 압여도 관계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겠어요? 승강로 가압이 답인 것이죠. 피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면 승강로 가압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물! 떨어지는 물! 당연히 소방요소 들을 수 있죠. 어떤 IP 같은 거 등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CCTV나 모든 것들을 엘리베이터인데 내가 수화기 전화기 들어가지고 통화할 수 없어요. 내 손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런 통화 순서도 반드시 전화기는 안 되겠더라. 그런 내용들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CCTV, 아 내가 왜 피난을 시키려는데 승강장이 이미 화재가 벌써 이미 오염돼 있어. 거기에 사람들 문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보들을 실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 방제실까지 안 전달할 수 있도록 CCTV나 감지 수단까지 필요로 하는 그런 거 있죠. 운행 정보를, 그리고 카 출입구 최소 사이즈를 규정하고 있고요. 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강로 가압을 통해서 승강장까지 구멍이 뚫려진 상태에서 다른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압 부분에 의한 외부하고 차단 개념이 되겠죠. 승강장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타업에서 규정하니까 피난층. 내가 쓰고자 할 때 엘리베이터가 오도록 비상용 엘리베이터랑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난 운전에 있어서도 문 닫히면 안전장치를 위에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랑 거의 비슷해요. 흡사한 부분을 담고 있고, 그리고 갇혔었을 때 불 나가지고 갇혔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방전이 빠져나올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사다리를 둔다랄지 기타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 전원 말씀드렸죠. 예비 배터리까지도 있어요. 혹시 예비 전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의 안전층까지 움직일 수 있는 배터리를 둬라. 자체 배터리. 일반 비상용하고 틀린 개념이죠. 그리고 매뉴얼을, 아까 방제 요원이 있어야만 된다고 했으니 건물 측에는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세요 라는 부분이 검사 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피난 엘리베이터는 사실 앞으로도 숙제예요. 지금은 장애인 못하는 정도로 이용할 수 없는,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피난 엘리베이터만 건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 인원을 모두 대피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전체 건물 방제 계획과 더불어 일부분을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담고 있다라는 것이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기본 개념이고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 시간 지나다가 똥 찼는데 한 3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제 받도록 하겠습니다.